안녕하세요, 예스더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이제 한동안 이제 가스라이팅이 한참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가 같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둘 다 공감 능력 떨어지고 이렇게 착취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자기애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자기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꼭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 자기애가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볼 줄 알고, 또 적정한 수준에서 남들에게 나를 이렇게 어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건강한 의미에서 자기애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나를 잘 돌보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고, 남들 앞에서 나를 내세울 줄도 모른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는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이런 성향이 너무 지나칠 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런 자기애적인 면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나는 너무너무 특별하다, 나는 정말 잘났다, 나는 대단하다, 이런 웅대한 자아상, 이런 과대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워낙에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특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착취적이거나 오만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가스라이팅이 이슈가 되면서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를 알아보는 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잘못 해석이 돼서 혹시라도 이렇게 엉뚱한 사람을 오해하거나 또 잘못된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정확한 진단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기애성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대단하게 여기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성취를 과장하고 잘난 척하고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성공에 대한 열망이 아주 크고 성공에 대한 상상을 자주 즐기면서 이런 상상을 통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누리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자기애성의 경우는 또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어요. 아주 유명인이 되거나 인기인, 스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남들의 평가나 비난, 또 이렇게 패배에 대한 상처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의 반응이나 아주 작은 위기에도 금방 취약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도 쉽게 공허함에 빠지고 또 슬럼프에 잘 빠지면서 이들의 성취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유지된다기보다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나약한 면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사귈 때도 이렇게 아무하고나 사귀려고 하지 않겠죠. 나는 너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수준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요. 또 무슨 문제가 있어도 평범한 사람들은 내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 정치인이나 유명인, 이런 사람들과의 친분을 좋아하고 또 그걸 과시합니다. 또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모두 나를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약속 장소에 내가 짠 나타나면 모두 다 대대적으로 나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환영해주고, 또 내가 가진 물건이든 또 나의 모습이든 그 어떤 거든 사람들이 모두 나를 동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숭배를 요구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인정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기도 하는데 터무니없는 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본인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어디서나 특별한 대우를 받기 원하겠죠. 사소하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맛집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 줄을 길게 서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은 나보고 여기서 이 줄에 서 있으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또 어쩌다가 운 좋게 이렇게 우선권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오늘은 참 이렇게 운이 좋구나, 아니면 배려해 주셔서
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 자기애성들은 역시 나를 알아봤구나. 막 이런 식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또 우쭐댑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잘못된 특권의식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렇게 상대방을 막 혹사시키고 이렇게 착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본인이 다른 사람을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교 집단이나 막 이런 곳에서 신도들을 이렇게 막 착취하고 그러고 나서도 죄책감은커녕 이것은 신의 선물이야, 신의 은총이야, 막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또 워낙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는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고 하면서 막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한테 가서 지금 막 등산을 하고 왔다든지 뭐 내일은 또 골프를 치러 갈 거라든지 이렇게 아픈 사람 앞에서 본인의 건강과 활력을 막 과시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물론 가끔씩 남을 좀 이렇게 살피거나 이렇게 좀 챙기거나 이렇게 선심을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본질적인 면을 잘 살펴보면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불러다가 막 고급 레스토랑, 평소에 본인이 가고 싶었던 고급 음식점에 가서 아주 비싼 코스 요리를 사주면서 막 힘내라고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방이 지금 처한 고충이나 그 어려움, 그 상대방의 필요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내가 주고 싶은 걸로 줄 거야 이러면서 늘 이런 식이면서 남들에게 누구를 도왔다고 또 생색을 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이나 그의 여러 가지 면에 상당히 시기나 질투가 많은데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해 버려요. 이렇게 본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자녀를 키우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엄마들 모임에 이렇게 약속 시간보다 본인이 훨씬 늦게 나가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럴 때 본인의 행동을 좀 이렇게 되돌아볼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머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니까 또 저러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이런 반응들은 남들로부터 받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로부터 내 자존감이 위협받고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렇게 무의식적인 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특징 등을 살펴볼 때 당연히 오만하고 건방질 수가 있겠죠. 음식점을 가든지 뭐 옷을 한 벌 살 때도 매장 직원들에게 상당히 오만하게 굴고 아주 속물적이고 남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생색내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면도 있어요. 워낙에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이렇게 비판에 민감하다 보니까 본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거나 또 이렇게 막 지적을 받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쉽게 위축되고 또 본인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대성을 이렇게 감추고 보호하면서 그럴 땐 또 행동을 겸손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남보다 이렇게 잘났다 싶을 때는 엄청난 자긍심과 과시욕이 넘쳐나고 또 반대로 본인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땐 또 이때는 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가 죽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이 나르시스트에 대해서 아주 많은 특징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진단 기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지금까지 말한 9가지 항목 중에서 5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고 이런 특징이 청년기부터 시작돼서 여러 상황에서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문제로 나타날 때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나르시스트는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자신감 넘쳐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의 반응이나 남들의 평가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들의 자존감은 생각보다 아주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스트들은 주변 사람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렇게 취약한 자존감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우울감이나
또 지속적인 우울 장애를 겪기도 하고, 반대로 이 과대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경조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연극성 성격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반사회성, 강박성, 편집성,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격장애랑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성격장애별로 그 차이를 잘 감별해야 되는데, 부도덕하고 아주 냉혹한 반사회성 성격장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시키고 싶어하는 연극성 성격장애, 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애정이 결핍된 경계성 성격장애와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이 자기애성의 가장 실제적인 특징, 과대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경계선 성격장애나 연극성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모두 다 남들로부터 이렇게 관심받는 걸 원하는 건 공통점이긴 하지만, 이 자기애성은 관심을 넘어서 숭배를 받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또 이 반사회성 성격장애랑 비교를 했을 때도 둘 다 공감 능력 떨어지고 착취적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이 자기애성은 반사회성처럼 아주 충동적이고 막 공격적이고 막 사기성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또 반사회성도 이 자기애성이 바라는 것처럼 누가 나를 막 숭배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 같은 감기라도 이렇게 몸살 감기, 콧물 감기, 기침 감기가 이렇게 다 다르듯이 이 성격 장애도 물론 무분별한 진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각각의 성격 장애의 특징을 잘 감별해서 진단할 줄 알아야 그에 맞는 제대로 된 치료를 적용할 수 있겠죠. 자기에 대해서는 워낙에 연구 역사도 길고 또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원인도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인즈 코엇이라고 자기 심리학을 발전시킨 학자인데, 이 코엇의 이론에 의하면 어린 시절에는 현실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전능감, 과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과시감을 부모가 이렇게 적절히 반응해주고, 이렇게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렇게 수용해주면, 그러면 아이는 더 이상 이게 외부의 시선에 매달리지 않게 되는데, 이때 반대로 엄마로부터,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공감과 적절한 반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느끼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느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등한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남들로부터 사랑받는 전지전능한 과대자기, 거짓 자기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바로 이 점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늘 외부로부터의 확인이 필요한 칭찬과 인정을 갈망하는 이유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전폭적인 보살핌과 애정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제재도 받게 되고 또 질책도 받게 되고, 이런 경험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성장하면서 이렇게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바람직한 건데, 이런 균형이 깨졌을 때, 자라는 동안 너무너무 좌절 경험이 없거나 또 반대로 너무 심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자란 경우에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대체로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가족 내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같으면 무남동녀 외동딸, 외동아들, 또 아주 똘똘한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를 많이 안 낳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자라요. 참 좋지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칭찬을 많이 받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갈채를 보내는 이런 평가적인 분위기 또한 현실적으로는 아이들의 자존감 발달에 해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긍정적인 평가일지라도 아이는 자신이 늘 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부모로부터 칭찬받지 못할까봐 그 불안해서 아까 말했던 과대자기, 부모가 칭찬해 줄 것 같은
그런 부모가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특성을 크게 부풀려서 부모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부모가 좋아할 만한 이상적인 자기상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막 감탄을 쏟아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거짓 속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계속 너무 크게 부풀려진 칭찬을 아이에게 자꾸 하다 보면 아이는 속으로 나는 이런 과찬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약간 사기꾼처럼 느끼는 그런 좀 꺼림칙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짓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너무 과한 칭찬은 이제 독이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칭찬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렇게 자녀 교육 영상에서 한번 따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애성 성격장애 또한 이렇게 다른 성격장애들처럼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은 개인 심리 치료예요. 그런데 가끔은 내가 옆에서 더 많이 잘해주고 더 많이 이해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면 이 사람이 달라지겠지, 언젠간 좋아지겠지, 이런 기대로 계속 그 곁에서 힘들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요구가 많아지고 심하게 압박하고 조종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깊게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희생해서 이 사람을 결국은 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은 말고 차라리 그들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제라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 이렇게 취약성을 보이는 심리 조건이 있어요. 아까 좀 말했지만 이 자기애적인 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자기애성 성향이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힘든 상황이 되면 나의 정체감이 위협받고 또 나의 자존감이 막 심하게 손상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누구나 다 2차적으로 자기애적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그러던 사람이라도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아까 말한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이렇게 뒤흔들 만한 그런 취약한 조건에 이르게 되면 누구라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내가 잘 모르는 어느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자기애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다 나르시스트고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고 또 남을 막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섣불리 단정하는 건 위험하겠죠. 물론 현실에서 나르시스트를 상대하는 건 정말로 벅찬 일이에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서, 아니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도 아니면 그냥 논쟁 없이 그냥 평온하게만이라도 지내고 싶어서 그냥 내가 다 맞춰주고 내가 다 져주고 그렇게 무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런 것도 관계의 악순환에 빠져서 내가 점점 자기 확신이 떨어지고 자존감 떨어지고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시간 나실 때 제가 추천하는 영상, 가스라이팅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도 한번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